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지혜스토리 13번째는 욕망과 자유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당신이 먼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선택했을 때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그래, 한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대부분 우리는 망설이고 그리고 대답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어렵기도 하고 설명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욕망과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답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내 욕망은 정말 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해.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출처를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출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답변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럽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거. 그래서 사적인 것들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강신주님은 서양의 철학자는 님자를 안 붙였는데 우리 한국의 철학자에게 강신주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네. 강신주님께서는 욕망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토대로 해서 형성된 욕구가 바로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하게 욕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고 어쩌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 말은 욕망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타인, 사회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좋은 삶의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 뭐 좋은 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괜찮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큰 회사에 취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안정성 있는 삶이 유지되고 있으면 이런 삶이 좋은 삶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공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좋은 삶에 대한 공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좋다라고 말해준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아마 좋은 대학,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안정되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건 정말 한 개인이 원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좋다라고 말해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사회를 토대로 해서 형성된 욕구가 욕망이고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삶을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개인의 자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관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누군가의 삶을 모방하면서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러다 보면 모방할 때 무엇을 모방하느냐?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의 욕망이 생기는 것. 그래서 이 욕망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내면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SNS가 되었든 뭐 인스타그램이 되었든 유튜브가 되었든 타인의 것을 가진 것을 나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좋아 보이는 거. 아, 그럼 나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욕망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본다면 욕망은 어쩌면은 항상 타인의 시선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연봉이 높다더라. 아, 이 직업 괜찮다더라. 라고 하는 것도 보면 기준이 사회적인 평가, 타인의 인정이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내 것인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봐 라고 메시지를 던지면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도 조절하고 있고 그리고 스펙도 쌓고 있다. 이런 거는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리얼하게 좀 직면합니다. 물론 나를 위한 행동이긴 하지. 그게 아니라고 할 순 없지.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운동을 하고 스펙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어쩜 우리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삶은 우리가 내 삶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게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적응하면서 사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적응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외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내가 맞아 떨어졌을 때 적응이 되는 겁니다. 환경에 맞아 떨어졌을 때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과 낯선 것과 그게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일단 등장을 하게 되면 나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적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적응에서 더 들어가서 정말 내 삶인데 단순하게 적응만 하면서 사는 건 정말 괜찮은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나는 나답게 사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 자유롭게 산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을 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는 뭔가 선택지가 좀 많은 거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메리카노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갖고 와서 마셔주는 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걸 자유야.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강신주님은 자유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너 자신의 욕망을 아는 상태. 그게 진짜 자유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교수가 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2년이 지나면 또 연구 업적이 또 유명무실해지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면서도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많은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눌까 나가면서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나는 진짜 교수가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혼자서 정말 며칠간 고민하고 제가 내린 거는 나는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 아, 그러면 나는 충분히 시간 강사로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제 스스로 저한테 혼자 강사 결국에 교수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강사와 교수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한 20년을 살았더니 저희 배우자님이 남편이 강사를 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너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메시지도 문득 떠오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유는 내 욕망을 아는 거. 이게 강신주님이 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자유인지를, 내 욕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인가? 나의 바람인 것인가? 타인의 욕망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욕망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추적을 해보는 것도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원한 건 아니었어? 사회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 친구가 원하는 건 아니었던가? SNS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출처를 좀 추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나의 욕망이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거를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 그랬을 때 그게 나의 욕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다 뜯어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갈 거야. 진짜 그건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안정은 없어. 인정도 없어. 근데 내 스스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이, 다짐이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결과가 불확실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결과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있다라면 그거는 진짜 자유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편한 상태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진짜인 상태. 그게 자유이지 않을까. 그게 강신주님이 말한 자유였을 것이고 너의 삶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잘 사는 것은 물론 성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이 진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지속되겠습니다.